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더 추가 수입을 얻고 싶으신 분들도 너무 많고 뭔가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은데 콘텐츠를 만들고 브랜딩을 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나 이거 너무 말하고 싶다. 이 블라블라의 의미가 말이 너무 많다고 친구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그 분야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고 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있다. 제 책이 일상이 돈이 되는 이잖아요. 내가 늘 해오던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알고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그게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 리지 팍 선생님을 오늘 모셨는데요. 리지 팍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로 오시게 됐는지 물을 건데요. 묻기 전에 먼저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NS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꿈이 돈이 되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 박자령 그리고 리지팍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성함이 박자령 선생님 너무 일단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도 너무 좋은데 리지팍 이거는 고안을 잘 하셔가지고 만든 이름이에요? 사실 그런 큰 의미는 없고요. 제가 원래 블라블라 리지팍으로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블라블라의 의미가 말이 너무 많다고 친구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말로 먹고 살고 싶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로 블라블라라고 이제 지었고, 그리고 이제 리지는 제가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이름이 갖고 싶은 거예요. 받침 없고 쉬운 이름.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으로 리지라고 불러야지 이제 그게 나랑 어울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냥 지어놨던 이름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성을 붙인 거죠. 팍이라고. 발음 나는 대로 리지팍 이렇게 된 그런 이름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뭔가 리지라는 게 뭔가 이지적인 것 같아요. 일단 지자가 들어가 있잖아. 네, 팍! 네. 팍 하고 시작해라 뭐 이런 이미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뭔가 실행력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어떻게 우리 채널까지 이렇게 왕림을 해주시게 됐는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또 교수님 책도 잘 읽고 팬이었는데 헐. 제가 이번에 또 책이 나왔어요. 또 책이 나왔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초대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초대받았는데 당연히 나가야죠 하면서 제가 진짜 거의 달려왔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고 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려서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책 제목이 뭐죠? 책은 일상이 돈이 되는 숏폼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우리가 요즘 SNS에서 숏폼이라고 해서 이런 릴스, 쇼츠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SNS에서 어떻게 알려지고 어떻게 조금 유명해지고 돈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책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일단 뭐 우리 구독자들 많이 보시라고 앞에는 이렇게 돈 이야기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시지만 저 리지팍님은 조금 많이 이상한 분이라서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이제 이런 것들과 숏폼을 어떻게 연결 지을지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앞으로 해주실 거니까 기대를 좀 하시고요. 처음에 크리에이터로 시작하신 게 지금부터 한 어느 정도 전부터죠? 시간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제 한 2년 반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팔로워가 몇 명? 지금 5.5만. 5.5만? 네, 아예 그렇게 높지 않아요. 최근에 그냥 다시 확 오르고 있네요. 사실 제가 1만을 달성한다 1년 걸리고 1년 한 반까지도 1.6만에서 거의 성장이 멈춰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걸 딱 찾고 나서부터 1년 안 됐는데 1.6만에서 지금 5.5만이 됐으니까 이게 내가 뭔가 딱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걸로 쫙 이렇게 몰입을 하니까 빠르게 한 1년 만에 거의 이제 4만 정도가 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빠르게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란 무엇이었어요? 어떤 전환이 있으셨습니까? 원래는 이제 강연을 하고 싶어서 자기계발 쪽 이야기를 하면서 뭐 책도 소개해드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막 하다가 이게 지금 맞나? 이렇게 계속 자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뭔가를 하다 보면 SNS 운영하고 콘텐츠 만들다 보면 이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계속 이런 의심이 들었을 때 그때 한번 사업 얘기로 전환을 했었어요. 내가 14년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또 1인 사업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핫했기 때문에 저도 혼자서 온라인 사업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1인 사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막 이런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라는 어떤 목적을 좀 잃은 그런 또 어떤 고비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때 내가 지금 뭘 알려드릴 때 행복하고 뭘 이렇게 툭 치면은 툭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내가 뭘 갖고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또 1인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브랜딩이 필요하고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도 요즘 너무 많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더 추가 수입을 얻고 싶으신 분들도 너무 많고 뭔가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 SNS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브랜딩을 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나 이거 너무 말하고 싶다. 이걸 딱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전문적으로 내가 조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튜디오도 딱 세팅해 놓고 해서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8, 9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4만 명 팔로워가 확 늘면서 유튜브도 1만 명이 되고 하면서 조금 빠르게 성장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형식, 뭐 어떤 기법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 제일 중심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결국은 이제 자신의 꿈의 세계 같은 것들이죠. 그걸 하니까 내가 제일 기뻐, 이런 세계를 찾는 게 전제되어야 됨을 잘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년 동안 숏폼을 거의 500여 개 올리셨으니까 하루에 1개 정도의 숏폼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노하우라 그럴까? 그런 빈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딱 시작하고 1년 동안 1일 피드라고 하죠. 그거를 1년 정도를 했어요. 왜냐면 좀 너무 간절했고 일단 많이 날 보여줘야 돼. 그래야 빨리 성장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1년 동안 그렇게 1일 피드를 하고 나서 좀 정체기가 오면서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올렸는데도 그렇게 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비법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저는 사실 큰 비법이 있지 않고 약간 거기에 미쳐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우리 교수님 그 마인드박스 책에서도 봤는데 생각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쪽으로 뭔가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 생각이 그쪽으로 계속 꽂혀가지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 생각이 타고 들어가서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하는 말이 아이디어가 없어. 컨텐츠 뭐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다가 컨텐츠 고갈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그 분야가 정말로 좋고 내가 그 분야에서 뭔가 이루고 싶고 진짜로 돈을 벌고 싶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진짜 쉬지 않고 막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도 있어야 되고 아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그 분야를 내가 계속 미쳐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파헤치고 설거지 하다가도 이거 좋은데? 뭐 이러면 이제 적어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잘 기록하는 거 그리고 나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할 때 그것들을 꺼내서 쓰는 거죠. 저는 그런 루틴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 어떤 정석에 뭐 딱 루틴이 잡혀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분들은 뭔가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미쳐있고 잘 그걸 그때그때 까먹지 않게 기록해두고 그거를 잘 꺼내서 쓰는 저한테는 그게 비법인 것 같습니다. 책 내용에 이제 그 선생님 스스로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있어서 본래 이렇게 인스타를 중심으로 한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뭘 하셨고 어떤 계기로 대박을 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걸 하는 사람이었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옷을 너무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막 꾸미고 뽐내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 또 쇼핑몰 많이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쇼핑몰을 했는데 열심히 막 옷 초이스에 와서 막 코디하고 입고 너무 재밌어. 근데 결국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판매였더라고요. 근데 저 세일즈 정말 안 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속하다 보니 결국에는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 뭐 돈벌이 수단으로 어느 날은 좀 전락해 있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면 새로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일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30살 초반부터도 난 나이가 이제 30살이니까 30대니까 늦었어. 막 이런 생각하면서 좀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37에 이제 하게 됐는데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제가 조금 가장이 되면서 그때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일을 그대로 계속해서는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뭔가 이렇게 살아서는 나중에 뭐 아이를 낳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는 딱 불안감이 확 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제가 사실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용기를 얻게 되고 그런 또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SNS라는 것까지도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를 알게 되면서 좀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옷을 팔던 좋아하는 걸 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오게 됐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걸 계속 찾아서 하는 사람으로 지금도 계속 생활하고
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 꿈 이런 것을 찾은 케이스에 해당하신 것 같아서 결국 리지팡님께 책이 어떤 역할이었을까를 정리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책은 저한테 안 해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책은 서점 가면 괜히 사고 싶고 약간 쇼핑하는 어떤 대상이었다면 이제 그때부터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했을 때부터는 책이 읽혀지더라고요. 이거를 읽어야 내가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늘 똑같은 그냥 옷을 파는 행위들만 하고 밤새 그냥 일만 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안 하던 일이었거든요. 한 권 읽으니까 내가 완독을 했네? 또 한 권 읽으니까 또 다음 책은 어떤 걸 읽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계속 줄줄이 뭔가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쫓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쫓아가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 자기계발서 위주로 읽었거든요. 왜냐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계발서 위주로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뭔가 나에 대한 생각, 내 인생에 대한 생각, 내 목표에 대한 생각, 세상에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진짜 전환점?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지팡님의 인생을 바꾼 책이 있겠네요. 그게 어떤 책이었을까요? 퓨처 셀프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 책을 쓴 이제 벤저민 하디라는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원래 그전 책이 있어요.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이 책은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보게 해준 책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의류 사업하면서 이제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되게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랬을 때 제가 항상 그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갑자기 잘 되다가 막 잘 안 되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 다 저를 발목 잡고 계속 불안하게 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옛날처럼 나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옛날처럼 힘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앞을 안 보고 계속 뒤를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책을 봤더니 너의 미래의 목표를 통해서 지금의 너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막 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붙잡혀 있었으니까 지금의 행동이 항상 그 불안하고 이 과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진짜 발악하면서 살았는데 이 미래의 목표가 없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그 과거와의 연을 딱 끊고 그래, 나 목표를 좀 가져야겠다. 이 목표로부터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목표를 잡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오늘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 책이 저한테는 과거를 어떤 힘든 과거와의 연을 딱 끊고 정말 밝은 미래로 연결시켜준 정말 좋은 책이었고 그래서 퓨처 셀프라는 책이 그 책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멋있게 살아내자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의 고충이라든지 뭐 등등의 얘기를 들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에서는 되게 멋있는 모습만 이렇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앉아있는 곳은 이 컴퓨터 앞이거든요. 책상 앞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직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할 때만 그 컨셉에 맞게 멋있는 어떤 장면들을 막 연출하고 그 외적으로는 뭐 내가 기획을 하건 아니면 뭐 대본을 쓰건 편집을 하건 계속 이제 컴퓨터 앞에서 그래서 평소에는 막 안경 끼고 그냥 뭐 세수도 안 하고 막 진짜 그런 창작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내다가 촬영할 때 돼서 막 화장하고 이러고 급하게 막 촬영을 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사람들에게 사실은 보여지죠. 근데 그 이면에는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 뭔가를 제작하는 시간, 계속 앉아서 사무직처럼 보여지는 시간들이 사실은 많다. 영상 안에 있는 모습만으로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영상이 나오기까지의 다른 차원의 여러 노력들이 전제가 돼야 이제 그런 멋진 영상들이 나온다고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숏폼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막 돈을 막 다 언급하기에는 제 성격이랑 좀 안 맞고 제가 의류 사업을 할 때 한 3배 정도는 더 버는 것 같아요. 사업을 그렇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금액이 아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한 달에 저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그전에는 좀 꿈꾸지 못했던 금액의 돈을 벌게 되기도 하고 그 수치가 또 조금씩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금액을 벌고 있다. 뭐 딱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또 수익 수단이 사실 여러 가지가 돼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때는 이쪽에서 좀 부족하지만 여기서 채워주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여기서 부족한데 저기서 채워주기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생겼다
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 수익이 나는 그 아이템들이랄까? 그 요소들이랄까? 그거는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뭐 클래스도 있고, 그리고 제 계정에서 소개해드리는 어떤 제품 광고들도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어떤 SNS 활동을 또 강의로 출강 같은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 나가면서 좀 다방면으로 지금 수익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요. 보통 이제 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기업계 이제 협찬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계정이 커지고, 뭐 또는 조회수가 좀 좋아서 약간 화제가 되면 뭐 광고비를 받고 제작해 주는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해지고, 또 계정이 조금씩 크면 이제 공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직접 이제 셀러가 돼서 또 수익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는 저처럼 지식 창업이라고 하죠. 지식을 판매하는 어떤 서비스를 런칭해서 뭐 같이 헤어 챌린지를 만든다거나, 뭐 독서 모임처럼 같이 읽고 우리 또 이야기 나눠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예 가치를 가르쳐 주거나 이제 해주면 클래스 같은 걸 열어가지고 조금 더 큰 금액의 돈을 벌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수익 수단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프로그램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수단이나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천차만별이라서 좀 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다른 분들이 어떤 수익화를 하는지를 많이 보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언제 기회 되면 김 교수의 3가지 구독자들에게 그 수익화의 방법만 쫙 모아가지고 아주 알찬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수익이 생겨서 이게 수익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초기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계기에 어떤 것이 다가왔을까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계정 초기에 수익화는 잘 못하세요. 그래서 돈이 안 돼서 이제 흥미를 잃고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좀 제가 사업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약간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처음에 인스타를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한 1000명 정도를 만들었고, 그 1000명이 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 개발 이런 분들을 막 빠르게 모았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한 1000명을 만들고 나서 유료 강의를 이제 독서 모임 운영법이라는 강의를 사실 처음 했어요. 그 책을 좋아하고 자기 개발 좋아하니까 이런 커뮤니티나 독서 모임을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한 2년 가까이 운영했던 독서 모임 운영하는 방법을 강의로 해드리고, 이거를 직접 이제 같이 모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하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수익화를 이제 연결을 해서 되게 귀여운 금액을 벌었죠. 사실 한 달 만에 처음에 수익화를 해서 수익화가 어렵다는 생각도 사실은 안 했고, 되게 이게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수익화라는 건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한 번 그냥 딱 버는 게 아니라 꾸준히 벌고 또는 점점점 더 많이 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딱 그때는 좀 일회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회성으로 벌고, 제가 1만이 되기까지 1년이 걸렸는데, 1만이 되고 나서도 제가 벌었던 한 달 수입은 사실 100만 원? 좀 많이 벌면 150만 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보다 이렇게 돈이 안 되네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과감하게 그 의류 사업을 제가 1만 됐을 때 한 100만 원 벌 때 정리를 하면서부터, 이게 또 내가 어떤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가면 새로운 것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출강이나 강의 활동을 하면서 딱 인스타에서 수익보다 또 인스타 이상의 어떤 수익들이 또 펼쳐지면서, 본격적인 수익화는 저는 한 1년이 지난 시점, 한 1만 이후부터 쫙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조금 깊은 얘기도 들어가 봤으면 하는데요. 영상 나가면 쇼폼 많이 들어가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저런 쇼폼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고 일단 부러워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꼭 해야 돼 라고 조언으로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는 눈이 있어야 그거를 흉내내 볼 수 있는 능력이라도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남의 거 잘 안 보면서 내 거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고, 내가 아직 센스가 없잖아요. 뭐 평상시에 영상 편집을 해보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께 조회수가 잘 나오는지, 어떻게 만들었지 이 사람? 이렇게 쉬운 건데도 잘 나오네? 막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보는 눈을 익히고 좀 보는 감각을 익혀서 좀 그걸 흉내내려는 연습을 일단 해보시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양적 발행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양이냐 질이냐, 질이 좋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양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질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아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인데도 질을 올리려고 하세요. 근데 내가 영상 편집을 못하는데 아무리 신경을 써봤자 올라가는 퀄리티의 수준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양적으로 많이 만들어 보셔야 손해도 있고 도전도 해보시면서 성장도 하고 훈련이 되고, 그러다
그러다 보면은 잘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안 하고 처음 거부터 막 공들여서 막 7, 8시간씩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지쳐서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이 보고 그 본 것을 토대로 조금 많이 만들어 보는 거. 딱 이 두 개. 양적인 부분에서 채워주시는 거. 이거를 진짜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리즈팡님 책을 보면 이제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인스타에 숏폼을 올리고 하는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랄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제 그것을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용어로 지금 전파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한테 막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인스타하고 퍼스널 브랜딩으로서의 인스타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계정을 많이 운영하죠. 맛있는 거 먹었어. 비싼 거 먹었어. 좋은 데 갔어. 뭔가 자랑하고 싶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 SNS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정말 많이 심어졌고 사실 인플루언서의 시초 자체가 뭐 잘 사는 사람, 뭐 이쁜 사람, 뭐 몸매 좋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금 시초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식들은 그냥 좋은 거, 이쁜 거 보여주는 게 인플루언서고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소위 덕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관심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그 분야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고 어떤 한 분야에서만 유명해져도 솔직히 앞으로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를 일단은 알아야겠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계속 하고 싶고 앞으로 좀 지속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꺼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또 내가 나는 뭘 잘하니까 이걸로 해야겠어. 뭐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좀 알려주는 걸 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도전을 했다고 해도 계속 이거를 공부하고 싶고 더 알아보고 싶어야지 또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한 분야에 내가 관심이나 어떤 나의 전문성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그것부터가 일단 시작인 것 같고 그럼 저는 그동안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 뭐 전문성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제 책이 일상이 돈이 되는 이잖아요. 내가 늘 해오던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알고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그게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 레시피 주시는 뭐 요리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고 뭐 살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요리랑 살림을 정말 못해요. 그러면 저한테는 그분들이 너무 멋있고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주는 레시피 하나, 살림 꿀팁 하나가 너무너무 특별한 어떤 정보가 되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거 다 아는 건데 이 정도는 다 알지 않아? 라고 이제 치부해 버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뭐 매일 식물을 가꾼다거나 매일 어떤 운동을 한다거나 매일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안에서 전문성을 다 찾아낼 수 있고 그걸 좀 더 키워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거나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거나 그렇게 내가 성장하기까지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알려주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유명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의 방향을 찾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콘텐츠 이 세계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이루고 싶다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지극히 제가 잘 되고 싶어서 시작한 사람이기는 해요.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뭔가 이런 데 보면은 이타심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은 지극히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저는 제가 잘 되는 길을 찾아가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결국 잘 되는 길에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이게 되지 않는구나를 강력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잘 되려는 어떤 작은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누군가의 퍼스널 브랜딩을 돕는 것으로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막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면 다들 너무 멋있고 진짜 잘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계속 도우면서 퍼스널 브랜딩 메이커로서 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자신의 분야에서 좀 유명해지고 그분들이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으로서 국내 최고의 퍼스널 브랜딩 코치가 되는 것이 일단 다음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누군가를 돕고 그분들이 또 누군가를 돕는다면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저도 잘 될 거라는 이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의 욕심으로 시작한 게 지금은 이타심으로 좀 옮겨오면서 또 저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 같아요.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내가 찾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그 마음이 사실 사업의 출발이거든요. 지금 리즈팡님이 말씀하시는 퍼스널 브랜딩 사업의 출발 지점이 지금 언뜻 말씀하신 결국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고 앞으로도 쭉쭉 성장해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쓰는 작업이 사실 만만치는 않잖아요.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을 같이 겪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내셨다는 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퍼스널 브랜딩을 알게 되고 이 인스타라는 공간에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전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저도 40대인데 이 쟁쟁한 20대 분들 막 30대 초반 분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도 여전히 책을 이제 통해서 많이 배우려고 막 인스타그램 책도 찾아보고 브랜딩 책도 찾아보고 했지만 릴스라는 것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그랬더니 이 릴스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준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이제 인스타그램 뭐 계정을 어떻게 세팅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이 퍼스널 브랜딩이 도움이 될 수 있지? 라는 해답을 주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쓰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그동안 컨텐츠를 2년 동안 500개 정도를 만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면 되더라. 이런 걸 알려주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 이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걸고 움직이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이다. 그게 알고리즘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기획하는 방법과 계정 운영을 할 때 어떤 마인드셋이나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지속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화까지 이제 담아가지고 이 한 권만 읽어도 어디 가서 불필요하게 큰 돈 안 쓰셔도 이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콘텐츠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 없이 진짜 캄캄하게 과거만 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SNS를 시작하고 희망이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팔로워가 늘고 막 콘텐츠가 쌓일수록 인생이 진짜 좀 바뀌네 라는 것들을 막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 콘텐츠는 희망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저도 제가 막 사람들에게 이 SNS를 가르쳐드리면서 저는 SNS 가르쳐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희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책으로 그런 희망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할 수 있네? 이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다 처음엔 평범했는데 이걸 알고 하니까 특별해졌네?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용기와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콘텐츠를 통해서 기대되는 내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찾거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저 정도 잘하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변하실까? 그게 이제 당연히 궁금해지는 분께서 오늘 정말 한마디 한마디 애정을 담아서 우리 구독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너무 이렇게 꿈 같았던 자리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우리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좋은 이야기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요. 이 SNS를 알려드릴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수치나 숫자에 현혹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런 것보단 나의 속도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숫자적으로 내 나이가 너무 늦어, 뭐 숫자적으로 난 지금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 숫자를 이용해서 또 제 인생을 바꿔나가고 있고 저만의 속도와 시간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구독자분들 나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나도 해볼까? 용기를 가져보시면 좋겠고 남들의 속도 아니고 나의 속도로 하나하나 해나가시다 보면 분명 유의미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